여러분, 동네에 새로 생긴 작은 미술 전시회에 갔는데, 글쎄, 동네 할머니들이 작품 앞에 떡하니 앉아서 전을 붙이고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오늘 바로 이 놀랍고도 마음 따뜻해지는 이야기, 우리가 사는 도시를 진짜 우리 것으로 만드는 아주 특별한 방법에 대해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보통 예술은 좀 격식 있고 일상은 또 그 나름의 영역이 있잖아요. 이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처럼요. 그런데 만약에 이 벽이 그냥 완전히 허물어진다면? 그때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우리가 할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말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도시를 만드는 사람들, 줄여서 도만사라는 그룹의 조영화 대표가 직접 겪은 상황인데요. 예술작품 보라고 만들어 놓은 평상이 어느 순간 동네 어르신들의 안방이 되어버린 거죠. 이 정말 유쾌한 사건 속에는요, 우리가 도시 공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네, 그럼 대체 어떻게 할머니들이 미술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는지 그 생생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도만사라는 그룹이 병풍의 여행이라는 팝업 전시를 열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시의 핵심은 바로 중앙에 놓인 커다란 듣자 모양의 평상이었습니다. 처음 기획 의도는 간단했어요. 관람객들이 좀 편하게 앉아서 작품을 감상하게 하자, 이거였죠. 그런데 현실은요, 기획자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원래 할머니들의 아지트였던 동네 슈퍼 평상이 카페로 바뀌면서 사라진 거예요. 쉴 곳을 잃은 할머니들 눈에 바로 이 전시장의 평상이 딱 들어온 거죠. 그날부터 매일같이 출근 도장을 찍으면서 감자도 쪄오시고 전도 붙이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에요. 할머니들이 그냥 공간을 쓰기만 한 게 아니라 찾아오는 방문객들한테 이 그림은 말이야 하면서 직접 작품 해설까지 해주시는 주인이 되신 겁니다. 공간의 주도권이 기획자에서 주민에게로 완전히 넘어간 순간이었죠. 자, 그런데 이 재미있는 일화가 사실은 더 깊은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경험의 공백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도만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도시를 바꿀 수 없다고 느끼는 건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사는 동네를 즐겁게 사용해본 경험이 없다면 여기에 이런 게 있으면 더 좋겠다라던가 이 공간을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 하는 상상력 자체가 생겨나기 어렵다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왼쪽은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들어온 관점이죠. 도시는 곧 부동산 자산이고 전문가들이 개발해야 할 대상이라는 생각. 하지만 오른쪽을 보세요. 이게 바로 도만사가 제안하는 새로운 관점입니다. 도시는 우리 삶이 펼쳐지는 무대이고 바로 그곳에 사는 주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경험의 장소라는 거죠. 정말 다르지 않나요? 이런 철학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창립자인 조영화 대표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비롯됐거든요. 건축가 시절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해외 도시의 마스터 플랜을 컴퓨터 앞에서 그리고 있으면서 깊은 회의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도면 위에 선을 긋는 게 아니라 그 땅에 사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거구나 하고 깨달은 거죠. 그래서 도만사는요, 거창한 도시 계획 대신에 아주 작고 빠른 실험들을 시작합니다. 바로 그 경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그 실험의 무대가 된 곳이 놀라지 마세요. 겨우 7평짜리 옛날 이발소 공간이었습니다. 아니, 이 코딱지만한 공간에서 어떻게 동네의 가능성을 터뜨릴 수 있었을까요? 모든 위대한 변화는 이런 소박한 질문에서 시작되잖아요. 플레이시티라는 프로젝트가 딱 그랬어요. 한 주민의 질문, 아니 우리 동네 애들은 왜 놀이터 찾아 옆 동네 아파트 단지까지 가야 해요? 단순하지만 정말 핵심을 찌르는 질문에 도만사는 아주 직접적인 해답을 내놓습니다. 바로 이거였습니다. 무슨 복잡한 서류 작업이나 허가 절차 같은 거 없이 그냥 가게 문을 활짝 열고 그 7평 공간 안에 정글짐을 설치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들은 신나게 와서 놀고 어르신들은 잠시 쉬어가는 의자로 쓰고, 이 작은 변화 하나가 죽어있던 공간에 완전히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은 거죠. 이런 성공적인 실험들 뒤에는 사실 도만사만의 아주 체계적인 이론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이 삼합이라고 부르는 개념인데요.
네, 삼합. 이름 그대로 세 가지가 딱 합쳐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마치 톱니바퀴처럼 딱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그 공간이 생명력을 얻고 진짜 모두의 공간이 된다는 그런 철학이죠. 그 세 가지 기둥이 바로 이것들입니다. 첫째, 공원이나 광장 같은 물리적인 공간, 즉 하드웨어가 있어야 하고요. 둘째, 그 안에서 벌어지는 전시나 놀이 같은 소프트웨어, 즉 컨텐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이 모든 걸 계속 살아있게 만드는 커뮤니티, 바로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아무리 멋지게 공원을 만들어 놔도 문이 꽁꽁 잠겨 있거나 텅 빈 광장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그냥 비어있는 하드웨어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거죠. 소프트웨어와 커뮤니티가 결합될 때 그 공간은 비로소 우리 모두의 것이 되는 겁니다. 도만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자신들의 성공 사례를 그냥 성수동의 특별한 이야기로 남기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어디서든 적용할 수 있는 복제 가능한 모델로 만드는 걸 목표로 합니다. 이 흐름을 보시면 그들의 전략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처음엔 주차장에서 하루짜리 게릴라 이벤트로 시작해서 그 다음엔 6주짜리 장기 프로젝트로 그리고 이제는 아예 다른 사람들이 직접 이런 일을 기획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기획자 양성 프로그램으로 진화하고 있는 거죠.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낚시하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표가 도만사 전략의 핵심을 정말 잘 보여줍니다. 그들의 목표는 회사 덩치를 키우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자신들의 방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더 많은 파트너를 키워내는 데 집중하죠. 스스로를 시민과 행정, 기업을 이어주는 연결고리라고 생각하고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토양 자체를 비옥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도만사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도시를 바꾸는 일이 무슨 거창한 계획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걸 봤습니다. 아주 작은 실험,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맺기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이 이야기는 이제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지나치는 동네의 그 텅 빈 공간, 그 길모퉁이는 어쩌면 그냥 비어있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의 작은 아이디어 하나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